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냥 시세가 그냥 그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많이 추종하는 차트리스트 견해로는 이게 아마 1일, 2일 사이, 그 이내로 1일에서 2일 사이, 그러니까 오늘이 31일이니까 곧 머지 않아서 아마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아마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지, 중기적, 장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9월달은 9월달은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이어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희망회로를 이제 막 불러서 추격 매수를 너무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패닉셀을 한다거나 이러진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구간은 9월달 뭐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익절할 구간은 그때라는 거죠. 그걸 명심하시면서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면 되고, 자, 일단 뭐 코로나에 관해서 아니면 뭐 전반적인 뭐 세계 정치 경제 뭐 여러 면을 이제 오늘도 다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상자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에 관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특이사항이 이제 첫 번째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코인텔레그래프보다 조금 더 먼저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US 글로벌 인베스터스라고 귀금속이나 뭐 금, 은, 투자에 관해서 특화되어 있는 전문 자산 운용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GBTC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이거를 상품으로 등록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첫 번째 이제 스타트 기점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섹이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그래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6월 달에 등록을 했고 8월 달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GBTC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왜 아시겠지만 금이나 은 추종자들은 가상자산을 되게 극혐해요. 피터 시프트 같이.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이 이름으로 등록이 돼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매입이 시작되는데, 피터 시프트라고 이분이 이제 전 세계에서 금 추종자 중에 골드버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금은을 모으다 보니까 10년 넘게 모으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눈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피터 시프트라는 이분의 칼럼을 저도 되게 오랫동안 봤었어요. 제로 해치도 되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글로벌 뭐 여기 나와 있듯이 US 글로벌 인베스터스가 이번에 뭐 BTC 투자하게 됐다 이런 거에 관해서 비꼬는 투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게 놀랄 일도 아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프랭크 홈즈가 이제 그 글로벌 인베스터 CEO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7년부터 하이 블록체인의 CEO래요. 이미 그러니까 2017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뭐 금은 투자하다 보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산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해치펀드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많이, 기관 투자가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금은 투자했던 사람이 왜 여기 들어올까요? 비트코인에 뭐하러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스라엘에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접종까지 맞아야 그거를 인정해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4분기부터 부스터샷 접종한다. 고령 환자 의료 인력이 먼저 맞을 거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또다시 이제 2차 접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맞아야 된다는 거죠. 1차 접종 처음에 나왔을 때 1차 접종만 맞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2차 접종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근데 더 나아가서 3차 접종까지 맞아야 인정해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델타, 코로나, 뭐 감마, 뭐 별의 게 계속 나오잖아요. 자, 언제까지 마무리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빌 게이츠가 발언한 거에 관해서 약간 무게중심을 거기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아마도 내년 뭐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의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으로 아마도 거품이 많이 꺼지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같이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결론 도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관해서 비꼬는 투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채권 매입하는 것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계속 하는데 영원히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뭐가 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투자가들도 지금 시장이 과열되는 거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우려스럽지만 우습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야. 연준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8월 31일 날 새벽에 나온 건데, 노동시장 마켓에 관해서 아직까지, 최고치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그래서 왜 테이퍼링 시점하고 테이퍼링 시점을 알아야 금리 인상 시점을 알고 금리 인상이 되면 전 세계 이제 자산 시장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는 게 그거를 이제 위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는 관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오늘 올라가면 좋고 내일 내려가면 싫고 이게 아니라 이 흐름과 차트를 동시에 봐야 거기서 아마 더 확실한 뭔가 모멘텀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이 막 창궐하는 게 사실은 전 세계 공급망, 인프라가 어느 정도 코로나 창궐하는 동안에 파괴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어느 시점에 가면서 인프라가 다시 해결되면서 다시 재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을 할 거다. 어떤 섹터 부분은 후에 나중에 다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고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다.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건데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는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그거를 예의주시할 뿐이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리 인상을 위한 인플레이션 기준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FED에서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 테이퍼링 얘기에 관해서도 시장에 공포심을 되게 많이 주지만 9월 달에도 아마 공포심을 되게 많이 줄 거예요.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9월 20일 상간에 그 언저리 아마 연준 회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시장의 공포심을 되게 많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때가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9월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사람들이 광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예측을 하는데 11월 달에 아마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10월 달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그러니까 5천조의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스토리 라인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테이퍼링 얘기를 이제 연준에서 한마디 더 하는데 올해 연말에,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거고 이게 멈추는 거는 2022년도 중반이 될 거다. 그래서 6개월 내지 7, 8개월 정도 테이퍼링을 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시점을 잡거든요. 그리고 테이퍼링 하면 채권 매입을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채권 매입 축소를 야금야금 줄여가요. 시간차를 두고 경착륙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시장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근데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시장의 충격이 아마 되게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시점이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해요. 9월달 중순 이후부터. 보통 이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제품 출시 일시도 그것도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연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이때서부터 아마 3주간의 신제품 발표가 있을 거예요. 아이폰 13부터 해가지고 아이패라든가 애플 와치라든가 여러 가지 신제품을 이제 점차적으로 몇 주간에 3주간에 걸쳐서 발표를 할 텐데 10월달 위시로 해서 아마 이 지금 신제품 발표회를 하지 않을까. 9월달 당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저는 껴맞추거든요. 이게 어거지가 아니라 이렇게 보다 보면 구글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애플사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신제품 출시 날짜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금리 인상은 내년 3분기 내지 한 4분기, 4분기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로에서 그 미국을 그 안전한 어떤 그 여행 국가에서 제거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를 추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백신 안 맞으면 너는 미국에 못 가. 백신 안 맞으면 너는 유럽에 못 가. 뭐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안 맞으면 비행기 못 타. 백신 안 맞으면 관공서에 출입을 못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붙이는 거죠. 통제에 관해서 사실은. 그리고 크립토독이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일 정도에 이 수렴이 끝날 거다. 삼각 수렴이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되게 경력도 되게 오래되고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이 사람 견해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방향성이 정해져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9월 달은 아마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조금 더 많이 극심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초반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개미털기를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9월 달을 아마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불장 있기 직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추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뭐 다양한 어떤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냥 흐름을 먼저 보세요. 흐름을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그게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지금 수치상 많이 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코인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명분 없이 이유 없이 막 올라가니까 뭐 당장 돈 버니까 좋긴 좋죠. 근데 끝까지 살아남을 코인, 끝까지 괜찮을 코인들은 과연 어떤 코인들일까? 진짜 불장이 왔을 때 몇 배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막 그런 코인들은 과연 어떤 코인들일까? 거기에 사실 핵심 트리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